가정경제 탄탄하게 만들어 드려요. 머니를 쑥쑥 키워 드려요. 돈을 키우는 시간 금요일 재무고민 상담소. 자, 돈키호테 일부 애써본 내 돈 잘 키우는 방법과 함께 막막한 재무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재무 고민 상담소입니다. 한 주 동안 돈키호테에 들여온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요. 또 김수용 전문가, 윤성혁 전문가가 직접 상담했던 걱정거리를 해결한 비법들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실 금요일 사연을 해결해주시는 두 분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오빠 재무 전문가 김수영입니다.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 드리는 형 윤성혁 전문가입니다. 두 분 계속 그거 미시네요. 금사빠 금사형. 네, 다음 주에는 좀 다른 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들은 어떡할 거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외면하고 오빠와 형으로 계속 하시는. 뭐라고요?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라고요, PD님. 왜 계속 이렇게 자꾸 말이야. 두 분은 우리 소장님 두 분 언제 내가 이 일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는 금요일에 와서 이 방송을 진행할 때 이 일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진심이 가득이에요. 네네. 역시 김수용 전문가님. 네. 김연아 PD랑 PD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PD님 왜 그렇게 크게 웃어요? 진심이 가득하구만. 왜? 저렇게 진심인데. 윤성혁 전문가님은요?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뭐 저는 딴 거 이제 꼭 바캉스 시즌이 돌아오니까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우리 가족들이 재밌게 놀 때 탈락. 보람을 지금 방송에 와서 가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김수용 전문가님이랑 비슷해요. 금요일 이 시간에 누군가의 고민을 좀 해결해주고 그러는 두 분과 함께 할 때 보람 있다. 정말 고민하는 내용을 해결해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두 분을 이렇게 놀릴 때 특히 윤성혁 전문가님을 놀릴 때 뭐 농담이고요. 오늘 주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을 낳는 또 고민을 해결하려다가 더 큰 고민을 낳는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특히나 더 보람을 느끼실 것 같고 저 역시도 보람을 느끼거든요. 오늘 주제 뭡니까? 김수용 전문가님. 네, 오늘의 주제는 치매보다 무서운 치매보험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면 땡땡이라고 왜 했죠? 다르니까. 네. 아하, 그렇군요. 치매보다 무서운 치매보험, 이게 바로 오늘 재무고민 상담소 주제다라고 하셨는데 들으면서 치매보다 더 무서운 치매보험? 왜 보험이 치매보다 더 무서울까요? 사실 치매보험은 장기 간병보험과 함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입하시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내가 혹시나 크게 다치거나 아팠을 때 이럴 때 보장받으려고 가입하는 건데요. 네. 이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아무래도 간병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고 점점 갈수록 수명도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내내 건강할 거란 보장은 없죠. 그렇다 보니까 뭐 불안한 마음도 들고 또 긴병의 효자 없다. 이 말이 진짜 불안한 말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짐이 될까 봐 그 미안한 마음에 치매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00세 시대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치매나 장기 간병 상태에 대해 걱정을 하시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치매가 자기 자신은 물론 곁을 지키는 가족에게까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치매에 걸리면 가족이나 간병인의 24시간 보호가 필요하고 또 그만큼 비용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에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이 치매보험에 대해서 집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귀 쫑긋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치매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받게 됩니까? 네, 치매 진단은 일반 질병과는 진단법이 좀 다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치매 진단은 CDR 척도 점수에 따라서 치매 등급이 매겨진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CDR 척도 점수로 이 등급이 매겨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익숙한 단어는 아니어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 CDR 척도라는 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CDR 척도라는 건 치매 임상평가 척도라고도 하는데요. 네. 말이 어렵죠? 네. 예, 이 수치는 크게 6개의 영역에 대한 평가로 정해지는데 그 6개의 영역이란
기억력과 진압력이라고 해서 사람이나 장소, 시간을 인식하는 능력, 판단력과 문제 해결, 사회 활동, 가정 생활 등을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평가한 각각의 영역 점수를 종합해서 0점부터 5점 사이의 복합 점수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치매 진단 시 기억력 점수를 통해서 CDR 척도 점수가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모두 1점을 받더라도 기억력 부분에서 3점을 받으면 CDR 척도가 3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개의 영역을 검사를 하긴 하지만 기억력 부분을 통해서 CDR 척도 점수가 매겨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이 기억력 부분의 점수, 그러니까 CDR 척도 점수가 치매 보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네,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치매 보험을 가입할 때 진단 시에 몇 천만 원의 진단비를 받는다. 그리고 매달 일정액의 간병 자금을 생활비처럼 받는다. 이렇게 알고 가입을 하실 때가 많아요. 네. 하지만 대다수의 상품이 중증 치매 진단 시에만 생각했던 몇 천만 원의 진단금을 주는 상품이고 보험약관에서 얘기하는 중증 치매란 CDR 척도 점수 3점 이상을 지칭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분이 93만 명 되거든요. 근데 93이 굉장히 많은 수치잖아요. 이 치매 환자 중에 80% 이상이 대화 지적 능력이 감퇴하는 수준의 경증 치매로 분류되거든요. 정작 경증 치매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진단 자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러면 중증 치매로 분류되는 CDR 척도 점수 3점 이상 그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의 증상,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거든요. CDR 점수 3점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증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CDR 척도 3점 중증 이상이면은 물론 이제 4점도 있고 5점인데 4점, 5점은 거의 되게 심각한 상태고 3점이면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치매로 인해 맞습니다.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기억력으로 나누는 CDR 척도 점수인데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기억력이라는 건 이게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매 환자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경증 치매, 그리고 CDR 척도 점수 3, 4, 5점을 받는 거는 거의 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정작 경증 치매인 경우는 진단 자금이 보험료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증 치매, 즉 CDR 척도 3점 이상의 비율은 전체 치매 환자 대비 3% 내외밖에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적은 확률로 중증 치매 진단을 받고 대부분이 경증 치매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할 때 생각했던 진단비와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치매가 무서워서 치매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치매에 걸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적은 보장을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치매보다 무서운 치매보험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치매보험이라는 게 도대체 왜 나왔을까? 치매보험은 가입을 안 하는 게 낫겠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치매보험 중에서도 보험사별로 경증 치매인 경우에도 1,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상품도 왕왕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 워낙 치매들이 많잖아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치매보험 해달라는 얘기 많은데 이런 치매보험 하실 때는 이런 경증 치매일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결국 확률이잖아요. 치매보험일 경우에는 경증 치매일 경우에는 진단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단금을 위해서 납입하는 보험료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왜 TV 광고 같은 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치매보험 하나 필요하시지 않아요? 요즘에 치매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무작정 그래 나 치매 걱정돼 하면서 가입을 하실 게 아니라 정말 경증에도 그리고 CDR 척도 몇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지급을 해주는지 진단비를 지급해 주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진 다음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꼭 한번 별표 10개? 괜찮아요? 별표 10개? 네,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 경증 치매부터 그럼 진단금 많이 받는 걸로 가입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게 몇 개 없다라는 거는 이런 게 좀 비싼가요? 아무래도 보험들이? 경증 치매 진단금이 보험은 결국 확률이기 때문에 경증 치매 진단 자금이 많으면 보험료는 좀 올라가겠죠. 근데 따져보실 게 나이나 가입하는 나이나 시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는 비용 대비해서 얼만큼의 진단비를 받는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분 소장님 재무고민 상담소를 찾아주신 분의 사연 어떤 내용입니까?
네, 40대 주부의 사연이었고요. 네. 맞벌이 가정이었고 월 소득은 48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까 보험료가 99만 원, 대출 상환 100만 원, 생활비가 2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99만 원에 100만 원, 208. 그러면 소득과 지출 계산해 보니까 10,000원 남아요. 그럼 돈 모으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문제였던 거죠. 지금 두 분이 결혼 7년 차인데 빚만 늘고 돈이 잘 안 모이는 것 같다고 느끼셨대요. 나름 아껴 쓴다고 하는데 돈은 안 모이니까 서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무엇보다도 돈 문제, 특히 보험 문제로 요즘 남편과 자주 부딪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방송을 종종 듣다가 본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도 잘 안 돼 있고 보험료도 부담된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상담 신청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이게 문제예요. 많은 가정에 공통된 문제입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풀어가면 될까요? 예, 오늘 사연은 많은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살아가면서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돈 문제가 부부싸움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돈을 벌면 돈이 모여야 하는데 자꾸 새 나가니까 안 모이는 거죠. 지금 청취자님 가정은 보험료를 보장성으로만 거의 100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는데요. 살펴보니 돈 새는 원인이 바로 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돈이 새고 있는 구멍이 바로 높은 보험료였군요. 자, 그럼 원인 찾았어요. 해결해야죠. 네. 재무 또는 보험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 이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 어떻게 가입되어 있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네. 지금 총 6건의 보험에 99만 원, 약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요. 3인 가족치고 결코 적은 보험료가 아니죠. 남편분은 종신보험 2건에 45만 원, 건강보험 1건에 14만 원. 지금 상담을 주셨던 분은 종신보험 1건에 22만 원, 건강보험 1건에 9만 원, 그리고 자녀분 보험은 1건에 9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신보험이 보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네요. 자, 그럼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습니까? 네, 우선 아까 청취자님이 돈을 펑펑 쓰지 않았는데도 돈이 안 모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재무 분석을 해보니까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정비. 네, 그중에 가장 큰 고정비가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요. 그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원리금 상환으로 전환되면서 매월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난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말씀드린 보험료였는데요. 네. 지금 당장 집을 처분해서 새나가는 돈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죠. 다행히도 두 분 다 지금 한 건씩 갖고 있는 건강보험은 이게 보장이 제법 튼튼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은 잘 가입해 두신 상태였네요. 네. 두 분 건강보험을 좀 보니까요. 남편분은 14만 원, 사례자분은 9만 원씩 내고 있었고요. 보장기간이 100세로 잘 되어 있었고 보장 내용은 실비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각각 3천만 원씩 보장해주는 보험이었습니다. 이 상품 하나로 기본적인 3대 진단금은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이 건강보험이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부족한 부분만 좀 채워 넣으면 되는 상황이죠. 보험 리모델링 시 제일 중요한 건 크게 잘못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면 유지를 기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험이라는 건 해지하면 대부분 금전적인 손해를 보니까요. 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네, 실비와 3대 진단금은 일단 확보를 했으니까 여기에 더 필요한 보장을 말씀드리자면 네네. 일단 가장이기 때문에 조기 사망에 대비한 사망보험금이 우선 필요하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은 사업비를 최소 30% 이상 차감하는 고비용 사업비 상품이기 때문에 사망보장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점, 쉽게 말해 자녀가 자기 앞가림을 시작하는 시점까지만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사망보장을 받으면 물론 괜찮지만 좋겠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업비도 높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앞가림을 시작하는 나이라는 건. 그래서 다른 목적 자금으로 활용을 그때는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은 사망보장,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을 준비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정확합니다. 65세까지 1억 원의 사망보장을 받는 정기보험을 준비하는 데는 한 3만 9천 원이면 가능하거든요. 네. 기존 실비와 3대 진단 건강보험 14만 원에 추가 정기보험 3만 9천 원으로 월에 남편분은 17만 9천 원만 납입하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장이 모두 해결됐습니다. 사망 보장을 받는데 39,000원이면 가능해? 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정기보험 기간을 정해놓고 사망 보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더니 기존에서 뭔가 정리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스 있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기존 남편분의 총 보험료가 매월 59만 원씩이나 됐는데 이게 17만 9천 원으로 줄어드니까 대략 41만 원을 매월 아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아내분도 기대해 볼게요. 네, 청취자님 역시 실비의 3대 진단금을 보장받는 건강보험이 잘 가입이 되어 있었죠. 예,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부담되는 종신보험은 변경하기로 했는데 물론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청취자님도 사망보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네. 지금은 보험료를 어떻게든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분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가족력이 있어 고민하던 암 보장을 4만 1,000원 정도 보험료를 조금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 가족력이 있는 것은 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부족한 건 또 채워주시는 이런 센스까지 두 분이 이렇게 생긴 거는 수더분하게 생기셨는데 굉장히 꼼꼼하세요. 이런 데서 또 제가 감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녀분 보험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습니까? 네, 자녀보험 역시 실비와 3대 진단으로 잘 되어 있었으나 여기 필요 없는 적립보험료라는 게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최소로 조정해서 유지하기로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2만 원 정도 보험료가 결과적으로 줄었네요. 상황을 보면서 본인 가정에 꼭 필요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청취자님은 기존의 건강보험 9만 원에 암보장 4만 1,000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 13만 1,000원만 내면 되겠고요. 자녀분도 적립보험료가 2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합치면 기존에는 매달 4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20만 원으로 절반 뚝딱 절반이 줄었습니다. 네, 남편분까지 합쳐보면 매달 무려 61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고요. 이렇게 발생한 여유 자금으로 노후 준비와 조금 더 빠른 대출 상환이 가능해졌죠. 그러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은 보험일 뿐이지 가정의 행복을 전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보험을 재무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안전장치로 생각하셔야 되죠. 맞아요. 돈 문제, 보험 문제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인해서 다툼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보험은 보험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보험은 보험일 뿐이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또 강조하고요. 보험으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오늘 사례처럼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건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가족도 잃어버리고 나 자신도 잃어버리는 무서운 질병인 치매. 자녀들한테 부담될까봐 쌈짓돈 쪼개서 납입했던 치매보험. 경증 진단 시에 얼마나 보장받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예, 두 번째. 식료품비, 전기 사용까지 아끼는 당신. 지금같이 고물가 시대에 아끼는 습관은 당연히 칭찬받아야죠. 그러나 정작 불필요한 보험에서 줄줄 돈이 새지는 않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두 분의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월요일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합니까? 예, 돈키호테 월요일 돈을 키우는 시간에는 소중한 내 돈을 키우고 지키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두 분 인기가 많으시네요. 문자창에 박지한 님이 금요일에 오빠의 아들 기다렸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5403님이 돈키호테는 금요일 방송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쭈디랑 두 분 전문가의 티키타카 너무 좋아요.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괜히 물어봤어.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드리고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